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는 요 분진 폭발, 그쵸? 하기로 했었죠. 여러분들 분진 폭발은 무슨 폭발이다? 화학, 기상, 맞습니까? 이제 요거 두 개 먼저 정리를 하셔야겠지. 그리고 얘는 이걸로 인해서 얘가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진 폭발에 대한 개념 가보면 분진 폭발은 자, 꼭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부유 상태. 꼭 대기 중에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떠 있어야 돼. 분진 상태로 위쪽에 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게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으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떠 있어야만 뭐와의 화합이 좋다? 산소와의 화합이 좋다. 그래서 부유 상태인 가연성 분진이 있을 때 당연히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쵸. 점화원이 있어야겠죠. 그럼 점화원이 가해지면 주위 공기와 혼합 및 발화되어 폭발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가스 폭발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가스 폭발은 그냥 가스가 산소와 만나서 뻥 터지는 거고, 분진 폭발은 이런 미세한 분말들이 산소와 만나서 뻥 터지는 건데, 발생 에너지가 수배 이상 크대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가스 폭발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분진 폭발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가 일어납니다. 연쇄 폭발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진 폭발의 조건에 가보면 항상 폭발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즉 물리적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분진 농도로 조성이 돼, 물리적 조건, 양적인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은 100 마이크로메타 이하일 때 분진으로 쳐서 얘가 폭발이 일어나는 거래요. 이거보다 작아도 당연히 폭발은 일어납니다. 아셨죠? 이거보다 커도 폭발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보다 작았을 때, 정말 미세할 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고 여기 가보면 뭐 있어요? 얘가 뭐예요? 에너지 조건. 10에서 100 밀리줄. 그러니까 그만큼 조그만 에너지에도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류 흐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난류. 이게 층류보다는 난류. 그러니까 난류 쪽 같은 경우가 공기의 흐름이 빠르거든요. 공기의 흐름이 빠르다라는 건 그만큼 잘 섞인다. 잘 섞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잘 혼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혼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잘 섞이고 얘네들이 이동 중이어야만 뭐와 잘 만날 수 있다? 산소와 혼합이 잘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결국 산소와 혼합이 잘 돼줘야 된다. 공기와 혼합이 잘 돼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가 보면 이제 발생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제가 그림으로 아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분진이요. 수십만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뭐 수천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위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붕 하고 떠 있는 거죠. 부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 하나 있죠. 요 입자 하나. 입자 하나를 뚝 떼보는 거야. 그럼 이 입자 주변에 불이 났대요. 그럼 이 조그만 입자 하나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받으면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럼 얘가 미세한 고체이기 때문에 이 고체에서 열분의 얘,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 얘가 뭐가 될 거다? 액체로 갔다가 기체로 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과정 있겠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갔다가 기체로 가는 과정. 그럼 이렇게 기체가 됐을 때요. 뭐가 됐을 때? 기체가, 여기서 이제 기체가 되겠죠. 그럼 이 기체가 됐을 때요. 입자 하나에서 주변의 산소와 만나면 얘가 또 뭐가 돼요? 가연성 혼합기가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가연성 혼합기가 되겠죠. 그럼 이 가연성 혼합기 쪽에 불이 붙어요. 그럼 얘가 이제 불꽃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조그만 입자들이 하나가 불이 붙었으면 옆에 있는 애한테도 영향을 주겠죠. 또 영향을 주겠죠. 또 영향을 주겠죠. 또 영향을 주겠죠. 이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뭐처럼? 폭발처럼 우리한테 이제 느껴지는 거지.
뻥 하면서 주변의 분진들을 다 연소시키면서 걔네들이 폭발적으로 펑 하고 터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진 폭발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공기 중에 이 퇴적이라는 건 쌓여 있어요. 자, 이렇게 쌓여 있을 땐 분진 폭발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날려야 돼.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바람이나 또는 공기에 의해서 얘가 날려야 된다라는 거죠. 즉 부유 상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산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무슨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부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제 어느 순간 여기에 이제 불이 붙어서 폭발이 일어난다. 그럼 이 폭발이 하나만 어떻게 보면 태우는 게 아니고 처음엔 하나만 타겠지만 얘네들이 옆으로 폭발을 어떻게 할까요? 전파를 시키겠죠. 그러면서 일부분의 분진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일부분의 분진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한 번 폭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수많은 먼지 같은 분진이 있기 때문에 처음 1차 폭발에 이어 2차, 3차, 4차, 5차 뭐가 가능하더라? 연쇄 폭발이 가능하더라. 그 이유 얘네들이 먼지처럼 뭐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이쪽에 분진들이 이렇게 모여 있대요. 이런 식으로 모여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모여 있대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폭발이 일어난다. 뻥. 그럼 얘에 의해서 여기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붙어 있던 애들 있죠. 퇴적돼 있던 분진들. 얘네들이 폭발력에 의해 또 바깥쪽으로 나와서 부유가 돼 있겠죠. 부유가 될 수 있겠죠. 뻥 하고 터지면 흔들리면서 붙어있던 분진들 떨어지고 바닥에 있던 거 위로 올라가고 그럼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전부 다 폭발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연쇄적인 폭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세게 폭발하는 가스 폭발보다 오히려 얘가 더 어떻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가스 폭발은 그냥 세게 한 대 때리는 거야. 세게 한 대 그냥 팍. 분진 폭발은 열받게 그냥 계속 톡톡톡톡톡톡 이게 더 열받거든. 맞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 세게 한 방 맞으면 그냥 한 방 맞고 끝인데 톡톡톡톡톡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갔을 때 누적으로 내가 열받는 건 이 분진 폭발이 더 어떻게 보면 힘든 거야. 훨씬 더 큰 거야. 여러분 내가 열받는 게. 맞잖아 여러분들. 그죠? 한 방 세게 맞느냐 조금씩 여러 번 맞느냐 뭐 그런 것들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발생 과정 퇴적 쌓인대요. 그리고 얘가 떠서 뭐를 생성한대? 분진운을 생성한대. 구름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얘가 분산이 된대요. 그리고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 폭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고. 1차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부유 상태의 분진 입자. 자, 먼저 얘가 꼭 있어야 된다. 위로 떠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여기에 점화원이 주어지면 입자 표면 온도가 상승을 하겠죠. 그럼 그 입자 표면의 분자가 뭐가 된대요? 열분해가 돼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 가연성 가스가 누구와 붙어요? 얘와 붙는 거지. 그래서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고 그 가연성 혼합기에 불이 붙으면 화염을 일으킨다. 그 화염이 주변의 분진 입자들과 열분해된 잔류 물질들을 연소시키고 열분해가 계속적으로 촉진이 되면 그게 결국은 폭발로 보여진다. 근데 이게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뻥 터지면 2차 뻥, 3차 뻥 이렇게 터진다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발생한다? 이게 발생하더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연쇄 폭발이 발생한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이 연쇄 폭발이 발생한다라는 것. 자, 한 번 터질 땐 그나마 산소가 좀 많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터지면서 점점 계속 뭐를 소비해요? 산소를 계속 갖다 쓰는 거야. 한 번 터졌을 때 산소 쓰고 두 번째 터질 때 또 산소가 필요하겠죠. 산소 또 끌어 써요. 세 번째 폭발하려면 또 산소를 끌어 쓰겠죠. 그럼 점점 뭐에 간다? 완전 연소가 아니고 불완전 연소.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는 거지.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더욱더 위험성이 가중된다라는 거. 됐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네 번째 가보실까요? 분진 폭발의 영양 인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분진들 하나하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폭발이 잘 되느냐. 그래서 이 영양 인자 값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분진 자체의 화학적 성질이나 조성. 즉,
폭발성이 큰 분진일수록, 휘발성이 큰 분진일수록 분진 폭발로 인해 입히는 피해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발열량이 클수록 폭발성이 크고 휘발이 잘 될수록 폭발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입도와 입도 분포. 분진의 표면적이 처음 입자 최적에 비해서 커지면, 즉 분진 자체가 미세해지면 미세해질수록 뭐와 만나기 쉬워요? 산소와 만나기 쉽죠. 그러면은 열의 발생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커진대요. 그죠? 그래서 폭발이 용이해진대.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 처음에 어떤 입자의 최적이 있었는데 내가 얘를 분진 상태로 만드는 거야. 분진 상태. 그럼 제가 이거 앞에서 얘기했죠. 결국은 분진 상태로 만들었을 때 이 조그만 애들이 몇십 개로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큰 거를 내가 자르면. 그럼 처음에 이 최적보다, 그러니까 닿는 면보다, 산소와 닿는 면보다 요때 산소와 닿는 면이 압도적으로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진 표면적이라는 것, 내가 요 작아진 표면적, 그러니까 처음 최적보다 요 분진 상태일 때 표면적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열 발생량이 커지고, 그죠? 산소와 만나기도 쉬워지고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폭발이 용이해진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입자경이 작고 밀도가 작을수록 비표면적은 크게 된다. 표면 에너지도 크게 되고 폭발이 용이해진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폭발하기 쉬워지는 거죠. 입자경이 작아지면 어떻게 보면은 얘는 점점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밀도를 무게하고 같이 그냥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작은 분진이다. 얘는 위로 잘 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도 크게 되고 폭발 용이해진다라고 되어 있고, 분진의 최적당 닿는 면적이 커지면, 그러니까 결국 최적당 닿는 면적이 커진다라는 건 그만큼 잘게 잘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분진이다. 얘가 커지면 폭발이 용이해진다. 또는 얘를 우리가 비표면적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비표면적이 커지면 폭발이 용이해진다. 세 번째, 자, 요거 보십시오. 수분. 이게 분진이요.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있는데 여기에 수분이 많대요. 그럼 이 분진은요, 뭐를 못하게 되냐면 요걸 못해요. 부유를 못해요. 위로 못 떠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못 뜬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얘가 무거워지니까 아래쪽에 계속 깔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군대에 여러분들 가보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청소를 했거든요. 그럼 토요일날 이제 1병하고 2병들은 일어나자마자 뭐를 하냐면 바닥에 물을 쫙 뿌려요. 그럼 물을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이제 먼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네모반 내에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는 네모반 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7명이 4분대 정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한 분대가 7명씩 하면은 한 30명 정도가 잤거든요. 그럼 남자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막 모포 그거 털겠습니까? 많이 털지도 않잖아요.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물 뿌리는 거야. 또는 이제 여름철에 막 흙먼지 같은 거 막 이르면 우리가 이제 수도 같은 거 가지고 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흙먼지가 조금 약간 가라앉고, 그런 개념 생각해 주시면 돼. 됐죠? 그래서 분진은요, 수분이 증가가 되면 얘가 잘 뜨지를 못한다고.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전성을 감소시켜 폭발성을 감소시킨대. 이 대전성이라는 건 그냥 에너지를 띨 수 있는 성질, 또는 뭐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요 성질을 감소시킨대. 근데 포인트를 얘로 보시는 게 더 좋죠. 부유성을 억제한대. 뜨지를 잘 못한대요. 그죠? 다만 반면에, 자, 요건 조심하셔야지. 이런 금속분들은 물과 만나면 수소, 가연성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금속분은 절대 수분을 증가시키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그 이외의 분진만 요게 가능하더라라는 거. 자, 그리고 입자 형태와 표면. 입경이 동일한 분진인 경우 형상에 따라, 자, 모양에 따라 폭발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구상. 요게 무슨 모양이에요? 축구공.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를 좀 더 눌러요. 누르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침상이라는 모양이 될 수 있어. 눌러요, 여러분들. 얘가 무슨 상이라고? 침상. 그리고 얘를 더 눌러요. 더 눌러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더 옆으로 퍼져요. 편상. 그럼 이 중에서 산소와 닿는 면이 가장 큰 거. 얘거든. 편상. 그래서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입자 표면이 공기에 대해 활성화가 되는 경우 폭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발성이 낮아진대. 요 정도만 밑줄 치시면 이거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분 책에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속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요거 제가 뒤에 참고에 넣어놨으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압력이나 온도가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폭발은 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죠. 압력, 온도는 높아져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입장에서. 자, 여기 보십시오. 참고. 산소에 대해 활성이 있는 경우 폭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발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산소에 노출이 길면 얘네들은 뭐가 형성이 된대요? 산소에 대해 활성이 있는 애들은 피막이 생성돼서 오히려 주변에 열 전달을 하기가 쉽지 않아진답니다. 이런 것들 하나 그냥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자, 됐고, 5번째, 분진 폭발의 특성. 보십시오. 연소 속도나 초기 폭발 압력은 가스 폭발에 비해 작아요. 근데 뭐가 길다? 지속 시간이 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히려 발생되는 에너지는 어디 쪽이 더 크더라? 분진 폭발이 더 크더라 라고 되어 있죠. 즉 초반은 가스 폭발이 세요. 아셨죠? 자,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분진이 더 센 거야. 왜냐면 얘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요게 있기 때문에. 자, 최종 발생 에너지는 가스 폭발의 수배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온도도 이렇게까지 증가를 한다. 그리고 1차 폭발에 끝나는 게 아니고 2, 3차 폭발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범위가 크다.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요게 엄청 뜨겁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많은 입자들이 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피부에 닿으면 심한 탄화, 심한 화상 이런 것들을 입는데요. 정리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6번째 가보면요.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이십니까? 이렇게. 자, 이거를 다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금속분들은 당연히 위험하다. 금속분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갔을 때 비전도성. 자, 비전도성 전기를 띠기 어려운 애들도 뭐가 된대요? 이제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대. 근데 폭연성이 더 위험한 거죠. 당연히 가연성보단. 근데 여기 갔을 때요. 비전도성의 대표적인 게 밀가루, 옥수수가루, 설탕, 코코아 이런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밀가루, 옥수수가루는 뭐 잘 못 보긴 하지만 그죠? 설탕 많이 보죠. 코코아 가루 이런 것들도 분진 상태로 떠 있을 때 거기에 점화원을 주면 펑 하고 터질 수 있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분진 폭발이 생각보다 공장, 특히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장에서 폭발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실험도 하거든요. 요 밀가루를 가지고 밀가루를 후 하고 불어가지고 요걸 일부러 부유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서 계속 뭐를 줘요? 점화원을 계속 주잖아요. 그럼 그 떠 있는 밀가루에서 갑자기 퍽 하고 터지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진 폭발은 한번 그냥 눈으로 보면 좋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유튜브 같은 데 가보면요. 분진 폭발 치면 분진 폭발에 대한 어떤 자세한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분진 폭발에 대한 영상, 블레비 영상, UVC 영상 이런 것들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여기서 띄우면 좋지만 이게 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또 껐다가 뭐 다시 유튜브 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따로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분진 폭발이 일어난답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애들,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애들. 자, 얘네들은 아무리 분진 상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불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죠? 그래서 석회석, 석회 동그라미, 생석회, 석회 동그라미, 소석회, 석회 동그라미. 자, 이런 애들은 아무리 많아도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완벽하게 산화가 되어 있는 알루미늄,
시멘트 가루, 대리석, 유리. 이게 자격증 시험에서는 진짜 잘 나오거든요. 이 분진 폭발 일어나지 않는 물질, 석회. 근데 제가 봤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방학개론에서는 제가 나온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 됐죠?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하시고, 시멘트 가루, 대리석, 유리 요런 애들도 지금 들어가 있죠. 됐나요? 요거 하나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석회석, 생석회, 소석회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보통 농사 지을 때 약간 토양에다가 뿌리고 약간 요런 게 있더라고. 요런 게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자, 보십시오.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의 비교. 분진과 가스 폭발의 비교. 요거 중요하거든. 여기 또 시험지 잘 나와요, 이게. 자, 가스 폭발과 비교하면 분진 폭발이 발화 에너지가 크대. 이게 무슨 말이냐? 얘를 그냥 최소 발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터뜨리기는 가스 폭발이 더 쉽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조그만 에너지에도 가스 폭발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거지. 분진 폭발은 가스 폭발보다는 조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일단 부유 상태로 있기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주변에 가스 조성이나 분진 농도 조성이나 또는 산소 농도나 이런 것들이 만족을 하고 최소 발화 에너지까지 만족을 해야만 뻥 하고 터질 수 있는 반면, 가스는 그렇지 않대. 조그만 극소량에 의해서도 산소와 잘 혼합을 해서 조그만 에너지에도 폭발이 잘 된대요. 즉 처음에 필요한 발화 에너지가 얘가 더 작대. 즉 얘가 더 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애다. 뭐가? 분진 폭발이.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 폭발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가 뭐가 더 많이 필요하다? 분진 폭발이 더 많이 필요하다. 초반에는 조금 터뜨리기가 쉽지가 않다. 뭐에 비해? 가스에 비해. 자, 분진 폭발은 가연성 혼합기 형성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연쇄 폭발로 가면 갈수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량이 쭉쭉쭉쭉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가스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많대요. 그래서 연소 및 폭발력이 크다. 여기가 보면 연소 및 폭발 시 폭발력이 크다. 뭐보다? 가스 폭발보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갔을 때, 마지막에 갔을 때 얘기하는 거고, 가스 폭발과 비교하면 분진 폭발이 발생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종 에너지 얘기하는 거죠. 최종 에너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소 속도와 초기 폭발 압력은 분진 폭발보다 가스 폭발이 크대. 즉 무슨 말이냐? 초반에는 얘가 더 세다라는 거야. 초반에.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 더? 분진이 더 세다고요. 그래서 요거 제가 밑에 정리해놨죠. 분진 폭발은 처음에 불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얘가 더 작은 에너지에 폭발을 하는 거고, 연소 속도는 얘가 작다, 크다. 초기 폭발 압력은 얘가 작다, 크다. 그죠? 요게 초기 쪽이죠, 초기. 근데 이제 지속 시간이나 발생 에너지 파괴력은 어디가 더 크다? 분진 폭발이 더 크다. 요거 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분진 폭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나와요? 이제 블레비가 나오죠. 자, 블레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비를 우리가 다른 말로 과열액체 증기폭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이거부터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죠? 응상폭발이자 뭐다? 물리적 폭발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정의에 가보면 비등액체 팽창 증기폭발로 용기 내의 액체가 비등하고 증기가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가연성 액화가스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면 기상부 탱크 강판이 국부 가열되어 강도가 약해지면 탱크가 파열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 요게 중요한 거야. 이때 액화가스는 급격한 상변화를 동반하면서 팽창하여 폭발하는 현상이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어차피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물리적 폭발이 순간적으로 뭐가 될 수 있대요? 화학적 폭발. 자, 블레비는 탱크가 뻥하고 터지는 현상이에요. 탱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응상 물리적 폭발이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불이 붙어 있다면, 아니 주변에 화염이 있으니까 이 응상 폭발에 의해서 화학적 폭발로 이어질 수는 있거든.
불이 붙는, 그죠? 화염이 보이는 화학적 폭발로 이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블레비를 기상폭발이고 화학적 폭발로 정리하시면 안 된다. 블레비는 확실하게 뭐다? 응상이자 물리적이에요. 근데 이어질 수는 있죠. 화학적 폭발로.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블레비의 규모는 액체 기화량. 그러니까 안에 있는, 여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안에 액화가스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이 액화가스가 증발이 잘 되는 애일수록 당연히 위험한 거고, 또 위험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 탱크 균열로 인해 급격한 기화가 진행이 된다. 액상 기상의 동적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없대. 요게 여러분들 깨지잖아요. 그럼 처음에 여기 액체로 되어 있던 애가 순식간에 다 뭘로 돼요? 기체로 변해요. 급격하게 기화합니다. 그럼 얘는 액상 기상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어디 쪽으로? 기상 쪽으로 다 가는 거지. 기체 상태로 다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정의. 이거 이따가 제가 여기 발생 과정 설명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아셨죠? 그럼 발생 과정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거는 얘가 있어야 돼. 여기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아셨죠? 탱크가 있으면 먼저 주변에 화재가 나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얘가 저장돼 있어야 돼요. 액화가스라는 건 기체를 액체로 바꿔놓은 거야.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압의 저온. 자, 이런 상태로 가스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첫 번째, 자, 이 액화가스 탱크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화재가 발생해야 돼, 처음에. 그럼 당연히 탱크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근데 탱크 온도만 상승합니까? 아니요. 얘도 상승하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보면 이게 온도와 압력이 계속 상승하다 보면요, 여기 안쪽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제 밀폐된 용기니까요, 점점 바깥쪽으로 나오려고 하겠죠. 그럼 이 탱크가 결국은 이게 견디지 못하고 탱크가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파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찢어지는 거지. 탱크 일부분이 여기가 찢어진다라고 얘기해요. 탱크 일부분이 찢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 바깥쪽이요, 이 액화돼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바깥쪽이 이 고압 조건보단 저압이거든요. 그리고 저온보단 고온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에 내가 얘를 눌러놨던 게, 또는 내가 냉동 상태,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놨던 게 순식간에 다 어떻게 돼요? 풀려버려요. 제어가 풀리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미친 듯이 뭘로 변하기 시작하냐면 기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기화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급격한 기화. 그래서 이게 탱크가 파열이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액체로 돼 있던 게 급격하게 기화를 하기 시작한다고. 원래 자기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잡아놨던 게 풀려버리니까 얘가 자기 상태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애기들도 마찬가지잖아. 학생들도. 이거를 계속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제어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가 이게 움츠려 있다가 안 하고 있다가 이게 한번 반항하게 되면은 크게 반항해요. 그냥 한 번에 뻥 터지는 거야, 그것들이. 너 이거 하면 안 돼. 응?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어릴 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이거를 계속 제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엇나가게 된다고, 사람이. 더욱더 큰 사고를 치게 된다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으니까. 엄마가 이제 어릴 때, 야, 너 게임하지 말아라.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를 계속 받고 있다가 대학생 되니까 고삐가 풀리는 거야. 막 밤새 게임하고 막, 학교 안 가고 막, 1년 동안 내가 그랬거든요. 그죠? 뭐 그게 되게 부끄러운 과거긴 한데, 그때 그러고 안 그랬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급격하게 기화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급격하게 기화되는 게 탱크에 계속 뭐를 주냐면 데미지를 줘요. 그러니까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액화가스 양이 줄어들잖아요. 왜냐면 줄어들죠. 얘가 다 기체로 변하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기화되는 가스가 탱크에 뭐를 줘요? 데미지를 줘요.
탕. 그럼 결국 이 탱크가 어떻게 될까? 나중에 그 데미지에 의해 파열이 됩니다. 탱크가 어떻게 된다고? 파열이 돼요. 뻥 하고 터지는 거지. 그래서 5번에 가보면 급격한 기화에 의한 탱크의 폭발. 결국 여기까지 가는 거야. 아셨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블레비. 근데 이 블레비에 의해서 뭘로 이어질 수 있냐면 화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왜냐면 이게 탱크가 폭발이 되면 안에 기화된 가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화돼서 나온 가스 주변에 점화원 있잖아요. 그 이게 또 폭발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 화염이 생기는 현상은 그냥 우리가 화학적 폭발 다른 현상으로 보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나중에 배워요. 화구, 파이어볼 또는 UVC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증기온 폭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야. 물리적 폭발, 응상 폭발에서 화학적 폭발 또는 기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블레비 자체는 뭐라고? 물리적 폭발, 응상 폭발입니다. 아셨죠? 네, 요거 잘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시면 보세요. 액화가스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대. 그럼 화재로 인해 탱크가 가열이 되겠죠. 그럼 안쪽에 있는 액체가 가열이 되겠죠? 액면 위의 온도, 여기거든요. 액면 위의 온도도 같이 상승하겠죠. 여기도. 우리가 이 액면 위를 기상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온도가 상승을 하면 탱크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급격하게 상승하죠. 온도와 압력이 상승을 하죠. 결국 여기 압력도 상승하고 여기 압력도 상승하고 여기 온도도 상승하고 여기 온도도 상승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 액화가스의 온도가 상승한 거잖아. 액온 상승이라고 얘기한대. 첫 번째 단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압력이 계속 차니까 벽면 일부가 파열이 된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탱크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대? 연성파괴. 연성파괴. 자, 저장 탱크가 파열이 되면 이게 파열이 됐으니까요. 고압 저온이 깨진다 그랬죠. 그래서 급격하게 압력이 떨어지면서 액화가스가 증발을 하기 기화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미친 듯이. 그죠? 그래서 기상부에 면하는 지점부터 탱크가 파열이 되고 그 파편이 멀리까지 비산한대. 그러니까 결국 여기 어디 일부분에 폭발이 생기면서 탱크 자체가 터져버리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액격 현상 및 취성 파괴라고 얘기한대요. 액격 현상은 뭐냐? 기화되는 가스가 얘를 주는 거야. 충격. 그러니까 액화가스가 충격을 주는 거죠. 얘가 급격한 증발에 의해서 계속 탱크를 퉁 짜증나게 계속 퉁 그러다가 그 데미지가 누적이 돼서 뻥 하고 터지는 거야. 취성 파괴. 그래서 액연 액취. 이것도 암기. 액취. 됐습니까? 액연 액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액온 상승, 연성 파괴, 여기 갔을 때 액격 현상, 요게 취성 파괴. 됐습니까? 자, 비상과 동시에 가연성 가스인 경우 증기가 주변 화염에 의해 파이어볼로 이어질 수 있대. 얘가 나중에 배우는 화구예요. 화구. 또는 UVC.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아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거 강도입니다. 강도. 아셨죠? 가도가 아니고. 그래서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로 용기 내 액체가 비등하고 증기가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우린 뭐라고 한다? 블레비.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상부 탱크 강판이 국부 가열되어 일부분이 가열되어 강도가 약해지면 탱크가 파열되고 이때 가열된 액화가스는 급속한 상변화를 수반하면서 팽창하여 폭발하는 현상이다. 됐죠? 그래서 비등, 끓는다. 증기가 팽창하고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탱크 주변에 화재가 꼭 있어야 되고 기상부 탱크 강판이 국부 가열.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부분이 가열된다. 전체가 가열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의 강도가 약해지면 탱크가 파열되고, 그죠? 파열. 급격한 상변화를 수반한다. 이 급격한 상변화가 뭐다? 기상으로 다 변하는 거야. 기체로. 급격한 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뻥. 물리적 폭발이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이고 기화량이나 또는 탱크 내부 위험물량에 의해서도 뭐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파괴력이 뭐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차 있을 때 많이 발생한다. 읽어보시고요. 네, 급격한 기화 계속 얘기되어 있죠. 동적 평형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액체, 기체 요 중간이 아니고 다 뭘로 변한다? 이제 기체로 다 변한다. 그래서 기상 상태로 간다. 기체 상태로 간다. 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자, 방지 대책. 이 그림은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급격한 기화에 의해 폭발한다라는 걸 표현한 거니까. 자, 어떻게 한대요? 감압. 그리고 방액제를 경사지게 한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불이 나더라도 이걸 경사지게 설치해 놓으면 직접적으로 화염이 닿지 않는다. 화염이 직접 닿게 하지 않는다. 선생님 여기서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 닿지 않게 하려면 방액제를 어떻게 한다? 경사지게 설치한다. 폭발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입열을 억제시킨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열을 차단을 하는 거죠. 열 전도성이 작은 물질로 단열 조치를 하고 내압 강도 유지한다. 단단하게 유지한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요게 이제 이름이 뭐라고? 블레비. 그러니까 방지 대책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같이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블레비고요. 이번 시간엔 블레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뒤쪽에 증기음 파이어볼은 금방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블레비하고 분진 폭발이 시험 문제가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두셔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듣는데 힘드시죠? 그죠? 뭐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들 거야. 왜냐면 이게 앉아서 수업 듣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인강이고, 그죠? 대신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 다 잡으시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또 해보자고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